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SK텔레콤 분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SK텔레콤에서 발표를 했었죠. 모빌리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겠다. 즉 자사의 성황리에 사용되고 있는 앱인 티맵이라는 앱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시대에 대비를 하겠다. 그러한 준비를 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뉴스를 듣자마자 SK텔레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인 LG화학에서 얼마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물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이때 LG화학의 알짜배기 사업부인 배터리 사업부를 다른 회사로 옮겨버리면 LG화학에는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폭락했습니다. SK텔레콤 주주들도 이와 같은 사태가 재현될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고요. 결과적으로 이 뉴스가 난 당일에 SK텔레콤의 주가는 부르르 떨어졌었죠. 저 역시도 이와 같은 물적 분할 이슈는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분 관련 요인, 유상증자, 인수합병, 기업 분할 이런 뉴스가 있으면 그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SK텔레콤 분사 같은 경우에도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이번 SK텔레콤 물적 분할은 LG화학 물적 분할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LG화학 물적 분할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LG화학 전체 매출 중에서 2차전지 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분사로 인한 타격이 크다고 느껴질 수 있는 반면 SK텔레콤에서 티맵이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티맵이라는 사업부를 별도의 회사로 분리한다고 해서 SK텔레콤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삼성전자가 2016년에 하만이라는 미국의 자동차 오디오 기업을 인수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하만 인수도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인수 금액만 우리 돈으로 9조 원 정도 됐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지만 삼성전자 자체의 덩치에 비하면 사실 9조 원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에 나왔던 삼성전자 분기별 사업 부문 실적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이 하만이라는 기업은 삼성전자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덕분에 2016년에 이러한 하만 인수가 있었을 때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하만 인수?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반응할 정도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SK텔레콤의 물적 분할 역시도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덩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SK텔레콤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폭락한 것은 단순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LG화학이 데자뷰로 보이면서 느껴졌던 그 착시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도 SK텔레콤을 들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률이 플러스 14% 정도 났죠. 제가 맨 처음부터 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 1년 차트를 보시면 중간에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3월에 주가가 푹 꺼진 적이 있었죠. 이때를 이용해서 저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받는 수준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이슈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 지금의 주식을 들고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이제 새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 가끔 별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 재산을 SK텔레콤 같은 주식에 이제 몰빵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걱정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새로 SK텔레콤에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약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고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슈이다 보니까 약간 몸을 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SK텔레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의 이슈로 인해서 주식을 팔아치울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SK텔레콤 투자를 한다면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SK텔레콤 조만간 팔 건가 보네? 언제 팔 거야?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투자 정보를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현재 시점에서 4.26%로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진짜 괜찮은 투자처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을 충분히 환매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SK텔레콤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갈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점은 이 5G 수익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결국에는 5G로 계속해서 갈아타게 될 것이고 5G 요금제가 비싸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수익성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회사의 주식을 굳이 팔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텔레콤의 주식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SK텔레콤 물적 분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